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도권 지역에 일단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딱 강변북로 초입에 진입을 하자마자 또 비 내리는 날 접촉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발생으로 앞에 차들이 빨간불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지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한 지 직후라서 금방 이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오늘 정시에 월무부의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당연히 뭐 속도는 못 내고요. 내면 위험하죠. 그리고 이게 또 시야 확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운전하시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미끄럽고 또 바람도 꽤 붑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출근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출근길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도 생각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사상 최고치 다우도 경신을 하긴 했지만 밤사이에 지난 어제도 경신하면서 좀 팔아볼까 하는 심리도 당연히 반영이 됐겠고요. 또 시장에서 워낙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장중에 출렁임이 좀 있긴 했지만 다시금 이내 시장은 연말 랠리 끝나지 않았다라는 심리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저의 영어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제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는데 오늘 다 그게 좀 들통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잠시 후에 저의 영어 테스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장중에 정말 찔끔 아주 잠깐 빨간불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붕 떠서 시장에 산타랠리, 연말랠리 가자는 그런 흐름이 쫙 나타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게 스물스물 단기간에 또 지수가 약보합으로 돌아섰는데 아니다. 다시 연말은 상승이다 쪽으로 돌아서면서 다우가 37,248포인트 역시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0.4% 올랐습니다. S&P 500도 0.26% 강세 보이면서 4,719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19% 소폭 오름 14,761포인트 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 WTI 기준으로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 계속해서 배럴당 60달러대에서 후반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국제유가가 다시금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잠시 보겠지만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또 대거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 가운데 지금 시장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어제 종료가 됐던 FOMC 결과 내용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요. 장중에 4%도 하회했습니다. 앞자리가 3으로 돌아선 거예요. 3.9%대 초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강세, 국채금리의 하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발표된 앞으로의 이제 미국의 소비 얘기는 사실 연말에 굉장히 또 우려감이 있긴 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강한 소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경기는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게 하고 있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미국의 소매 판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늘어난 7,0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0.2% 감소가 좀 나타나면서 이거 좀 소비
위축되는 거 아니야? 연말 어떡하지? 라는 그런 우려를 만들었는데 이 소매 판매가 다시 한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0.1% 감소보다 오히려 플러스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직전주 대비 19,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 19,000명의 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았다라는 거겠죠.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20만 2천 명으로 집계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22만 명이었는데 이마저도 하회하는 움직임이 기록이 됐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좀 뜨겁다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좋게 해석하면 경기는 꺾이지 않는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다 이제 그동안 부정적으로 해석을 더 많이 했던 것도 긍정의 기운이 없진 않았잖아요. 고용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 긍정을 부르는 또 안 좋은 해석이 점점 더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섹터 내에서 유가 강세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의 호재와 함께 에너지주 강하게 올랐고요. 부동산 그리고 그동안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뭔가 시설 투자, 설비 그리고 뭔가 짓거나 할 때 돈을 많이 좀 빌려 써야 하는 그런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종목 가운데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면서 ETF 중에 그 태양광 관련한 주식들 모아놓은 TAN, 탄이라는 ETF는 장중에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맵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맵을 보겠습니다. 자, 일부 종목들의 빨간불이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 지수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기술주 섹터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아쉬운 하락 흐름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어도비도 6% 넘게 하락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라클도 2%대 빠졌고 팔로알토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는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 루시드 관련해서도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 애프터마켓 움직임도 한번 볼까요? 0.04% 현재 구간에서도 소폭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계란도 짚고 스쿼트도 할 줄 아는 로봇 더 진화한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 모델 공개한 부분도 굉장히 또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배터리 보조금 기준 강화에 따라서 상대적 승자다, 테슬라가 상대적 승자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역시나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4% 넘는 5%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포드도 7%, GM도 6%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들이 다 좋네요.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 감축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CNBC에서 직원의 제너럴 모터스 GM에 24% 정도를 해고를 할 것이다 라고 전해진 뒤에 주가는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이 밖에도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AT&T와 차량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리비안으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리비안은 그 형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형님들 아마존도 형님이고 지금 AT&T도 형님이 되고 뭔가 이렇게 뒷배경 튼튼한 분들이 같이 좀 리비안과 함께 손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죠.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도 올랐지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2%대. 그동안 사실 좀 쭉쭉쭉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인수 소식도 전하셨고요. 또 워런 버핏이 수장인 버크셔에서 회의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을 더 늘렸다. 지금 거의 20%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을 더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주가 강세의 배경에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주도 올랐고요. 썬런, 썬노바 같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두 자릿수대 강세 그리고 풋라커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은 상향하면서 장중에 7%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눈에 띄죠. 일라일릴리도 4% 하락, 파이자, 암젠 등의 종목도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종목 가운데서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중간 단계 임상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10%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빅테크, 그러니까 M7 종목들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다른 개별적인 종목들의 또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다우는 사상 최고가, 또 S&P나 나스닥 지수도 52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앞으로 연말 또 내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또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의 주요한 움직임, 심층 인터뷰 이어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네요. 제가 아침에 차 문을 열자마자 우산을 일부러 좀 튼튼한 장우산을 폈는데 그것마저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의도의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칼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예. 여의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얇은 우산, 좀 작은 우산 가지고 오시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요거 뒤집어질 수 있다, 구부러질 수 있다를 좀 감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또 교수님께서 배고픈 우리 출출한 제작진과 저를 위해서 떡을 또 사다 주셨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몇 개 더 먹었을 텐데. 예, 제가 그 편의점에서 이제 네. 이 따뜻한 커피를 사면서 오늘 PD 분들이 또 비드만이 오고 그래서 네. 출출할 것 같아서 뭐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주 든든하게 또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좀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안 먹으면 뭔가 하루 종일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끝나고 또 오늘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먹을 예정입니다. 원래 아침부터 일 열심히 하시니까 아침 식사 잘 네.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 건강을 위해서 잘 밥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근데 밤 사이에 자동차, 테슬라, 뭐 GM, 포드, 루시드 다 너무 잘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침에 뭐 테슬라가 한 4-5% 올랐고 리비안, 루시드가 한 15% 가까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지금 이제 리스크 온 모드로 들어가면서 좀 그 베타가 높은 그동안 뭐 이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네. 테슬라는 구체적으로 좀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매도를 쳤던 투자가들이 이제 커버링을 하면서 순매수하는 게 있었고 실제 뭐 어제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미국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반등한 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공매도를 쳤던 투자가들이 환매수 커버링이 되게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루시드나 그 리비아는 공매도 퍼센티지가 한 10%를 훌쩍 넘는. 그래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또 펀더멘털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투자가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교수님의 한 주 동안에 가장 이제 주요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쭉 풀어볼 텐데, 제가 열기가 좀 두렵습니다. 왜냐면 오늘 영어 테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살짝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먼저 좀 꺼내볼까요? 우리 뭐 파웰 의장의 그 기자회견 이후로 주가가 진짜 뭐 화끈하게 지금 오르는데 우리가 투자가 개개인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우리 실수도 많이 하고 주식시장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데 시장 전체로, 시장이라는 거는 투자가들이 다 그 참여하는 그런 마켓 아니면 시장은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예측을 해서 선반영을 해서 실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급반등한 것을 보면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거 특히 급반등 많이 한 걸 보면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괜찮을 것을 금리가 또 많이 내려가서 모기지 금리가 이제 내려가서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자동차 파이낸싱 금리가
내려가서 자동차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되게 똑똑한 메커니즘이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파웰의 연설문은 뭐 이틀 사이에 뭐 방송에서 많이 됐는데 네. 실제 그 이제 Q&A를 오픈을 했잖아요. 본인이 한 10분 정도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래서 첫 번째 기자가 애니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우리 여동훈 앵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를 넣어서 완전히 네.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네. 월가 증권사들도 보면 이 애니라는 거의 한 단어의 의미를 꽤 그 강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에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고 3천 코스피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네. 좀 자신 있게 보자 얘기했고 미국 주가도 전망이 결국 그 뭐 영어로 얘기하면 pretty good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내년을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하지만 미국 시장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뭐 지금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뉴스인데 넷플릭스가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상반기 누적 시청 그 시간? 타이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별로 공개를 했죠. 네, 저도 봤어요. 그래도 되게 재미있고 그 우리 더 글로리가 전 세계에서 3등을 차지해서 맞아. 역시 한국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나다. 근데 네. 이제 결국 넷플릭스랑 디즈니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가장 큰 것은 이 넷플릭스가 상반기에 그 이제 핫했던 그런 타이틀의 55%를 자기 오리지널입니다. 자기네가 그 컨텐츠 IP를 갖고 있는. 그래서 네. 넷플릭스가 상당히 진짜 훌륭한 회사구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너무나 똑똑해서 또 주가를 앞당겨, 그러니까 이슈를 앞당겨 좀 선반영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참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 이 빨간 선이 기업 아까 주가의 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검은 선이 그러니까 후행하는 것이 이제 이익 사이클인데 항상 그 주가는 이익을 선행합니다. 특히 주가의 바닥, 주가의 그 정점은 이익을 선행을 한다. 이제 가령 우리 한국에서 보면 작년 가을에 9월 말 10월 초가 주가 바닥이었잖아요. 시장 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거 보면 금년에 2분기가 기업이익, 삼성전자 이익의 바닥이었으니까 실제 우리나라 주가도 거의 한 9개월 정도 저점에서 선행을 한 거죠. 근데 미국도 보면 내년에 상당히 경제도 소프트 랜딩을 하고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그런 자신감이 표출이 돼서 이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이어서 너무 그 이상할 건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근데 이제 조금 너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조금 그 월가 전문가들은 조금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 주가 회복 속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테스트지가 나왔군요. 자, 애니의 의미. 뭐 제가 알고 있는 애니는 뭐 다양한 애니가 있죠. 그 윤종신 씨의 노래 애니 하는 그 노래도 참 좋아하고요. 이 애니의 의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그 12월 13일 날 우리 파웰 의장이 한 그 기자회견의 이제 원문인데 네. 제가 이제 중간에서 따오면 여기 그 파란 박스 안에 보면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네. 여기서 이제 any가 없었는데 네. 추가된 거죠. 추가됐어요. 그래갖고 any가 들어감으로써 무슨 의미를 부여를 했냐고 첫 번째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공부를 하고 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이게 근데 만약에 수능 문제에 좀 이렇게 경제 쪽에 있어서 관심 있는 영어 관련한 수능 문제 출제자라면 요거 지금 교수님처럼 박스 쳐서 요 애니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서 1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2번 금리 인상은 하지 않지만 뭐 할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지문이 아닐까요?
역시 뭐 영어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뭐겠습니까? 그 전에는 거죠. 그러니까 additional policy forming이라고 네. 그래서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당연시 쳤고 얼만큼 더 추가로 올리느냐인데요. 그래서 네. 이제 any가 들어감으로써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시그널을 해서 물론 파웰 본인도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거의 정점까지 올라왔다는 네.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기자들과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애니가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되게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습 복습 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짓궂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주시고 저에게 그냥 시험을 항상 하세요. 근데 또 우리 교수께서 말씀하셔서 밤새 이걸 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이걸 이 부정문에 쓰이는 거다, 막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애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저께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미리 올라왔던 컨텐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제가 올렸었는데 우리 저 여행커님이 제가 너무 뭐 이른다고 그래서 이번엔 EPD가 좀 괜찮은 걸로 무난한 걸로 손을 벌리는 걸로. 요거 대표 제스처시잖아요. 예, 네. 예. 저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손 좀 그만 쓰라고. 네. 그래서 그 이제 내년 미국 주가 전망인데 이제 아마 투자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주가는 괜찮다 그러는데. 빅테크가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가들의 익스포저가 네. 뭐 테슬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5대 빅테크를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년 월가 전망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이번 주에 많이 오르고 11월 달에도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4,700 아니에요. S&P 기준으로. 이게 뭐 5,000을 훌쩍 뛰어넘어서 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주가 그의 시장이던 개별 기업을 놓고 볼 때는 기업 이익의 증가율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12개월 후에 기업 이익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증가율을 볼 수 있고 절대 EPS를 볼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적정 그 퍼 수준, 그러니까 타겟 그 PER 멀티플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 월가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들은 이제 올해 이익이 이제 바닥을 치고 근데 뭐 월가 그러니까 미국은 올해 한국은 상반기에 기업 이익이 52%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의 감익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을 했지만 네. 실제 이익은 한 1% 정도 그 한 해 전체로 놓고 보면 증가를 하고 내년에도 기업 이익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증가하는 게 아닌가. 물론 가정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그 시장도 기업 이익 증가율만큼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5에서 10%.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한 2%가 되니까 네. 주주 입장에서 토탈 리턴을 놓고 보면 한 7에서 한 12%가 기대가 되니까 뭐 미국이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 주주촌 수익률이 한 10%에 수렴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고.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이제 내년에 S&P 지수가 5,000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금 4,700이죠.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같은 데도 4,200이라고 반대로 보수적으로 보는데 오늘 제가 또 보니까 이제 JP 모건의 4,200을 콜한 스트래티지스트는 JP 모건 증권의 메인 투자 전략가고 또 프라이빗 뱅크에도 조금 그 꼬마 전략가가 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은 5,000을 또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대부분 월가 전문가는 10명이면 9명은 내년에 주가 강세를 예견을 하고 실제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가령 이제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의 뭐 월가에서 요즘 뭐 1등을 하는 전략가도 상반기에는 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거의 공감되는 주가 상승을 예견을 하는데 네. 결국 조금 의견이 틀린 것은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그것도 그렇게 편차는 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는 목표 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 이제 19배, 20배인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퍼가 내려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보통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19배에서 20배 정도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경제 리스크가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19배에서 한 20배는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무난한 시장이 뭐 변동성은 있고 개별 기업의 주가의 그 움직임은 크겠지만 시장은 무난한 무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시각들이 연말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좀 다소 보수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또 내년을 정말 더 올해 못지않게 더 좋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또 근데 이러한 전망은 또 전망일 뿐 실제로 그 2024년에 가보면은 또 어떤 변수가 바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쭉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마진이 높다고 이게 유지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마진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미국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빅테크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금년에 많이 올랐죠. 그래도 내년에 2024년에 빅테크가 기업이익 증가율이 20%가 넘고 증가율이 그다음에 마진이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러한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빅테크 7대 종목에서 아마존이 조금 수익성이 떨어져요. 전자상거래가 아직까지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을 뺀 6개 기업은 내년에 그 이익률 마진이 29%, 무려 29%고 아마존을 포함을 해도 22%. 그다음에 S&P 시장 전체로 500대 기업이 13%. 한국은 13%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같은 때 기업이익이 안 좋으면 한 4, 5%까지 떨어졌다가 좋을 때 10에서 11%. 그러니까 우리는 반토막 났다가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돼도 10%에서 11%. 근데 미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13%니까 얼마만큼 미국 기업이 성장도 많이 하면서 이런 독점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포지션이 강한 것을 보여줘서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기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을 근거죠. 그리고 실제 뭐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이제 국내에서 유튜브 그 월 구독료 가격을 뭐 72% 올려서 그런 비난에 있었는데 결국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거지만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회사가 가격 전가력이 힘이 파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도 또 고객의 이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도 입장에서는 좋죠. 유튜브를 들고 있는 게 당연히 구글이고 알파벳 이제 지주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마진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뭐 주가와 실적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또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만 또 함께 이러한 또 마진을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요새 보면은 올해가 비용 절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메타였거든요. 그렇죠. 메타가 정말 재작년에 안 좋았는데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하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근무하는 분을 제가 아는데 2만 1,000명을 지난 1년 사이에 해고했죠. 전체의 한 25%. 근데 인원을 전사적으로 안 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요즘 일하기 빡빡하다고. 그게 그만큼 기업이나 주주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만하게 그 전에 경영했다고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 비즈니스가 좋은데 전사적으로 고용을 안 늘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경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제가 오다가 그 유튜브에서 들은 게 올해 실리콘밸리 전체 빅테크 IT에서 25만 명을 해고를 했는데 2023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8만 5천 명, 작년에 21만 명이었는데 올해 해고가 많은데 실제 비즈니스는 좋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빡빡하게 회사들이 좋아짐에 불구하고 채용을 아주 선별적으로 AI 하는 사람들만 늘리고 기존 사업부에서도 사람을 안 뽑고 AI 쪽으로 돌려서 좀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내년에 경제 전체는 실질 성장률은 한 2% 정도이고 인플레를 더한 명목 경제 성장은 한 4, 5%인데 기업이익은 내년에 한 11% 증가한다고 월가 전문가들은 봅니다. 내년에 11%, 2025년에 12%.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은 명목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높지 않은데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비용 절감을 타이트하게 내년에 계속 할 걸로 보여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조금 탄력을 받고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넉넉하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수준을 보니까 약간 아찔한 에베레스트산 한번 등반했다가 다시 한번 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사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더 올라가면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또 내려가니까 그렇죠. 예. 또 내년에 또 더 돈 잘 벌면 되는데 보니까 더 잘 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주가에 현혹을 되는 게 현혹을 되면 안 되는 게 네. 실제 절대 주가라는 것은 내가 그 기업의 이익 대비 얼마만큼 펄을 지급하느냐의 이제 배수인데 그 실제 그 7개 회사들의 시가총액의 합은 그 우리 2021년 주가 그 버블 당시를 상향 돌파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Magnificent 7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지금의 기업의 주가를 내년 1년 후에 기업 이익으로 나누면 실제 2021년 버블 상황에는 퍼가 30배를 훌쩍 넘었는데 뭐 40배까지 거의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7개 회사의 평균이 28배. 그러니까 이제 S&P가 19배, 20배니까 한 40-50% 프리미엄은 충분히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퀄리티, 비즈니스 모델, 프랜차이즈, 마진 뭐 이런 것들, R&D 능력 이런 걸 보면 한 40-50% 프리미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상당히 그 개별 주가는 애플 같은 데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하지만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뭐 상당히 무난한 수준이어서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반대로 필수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은 이 사이에 빅테크 종목도 착 올라갈 때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보면 그 아까 헬스케어 같은데 주가가 좀 밀렸고 필수 소비재에서 뭐 커스트코 같은 거 워낙 뭐 주가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커스트코 같은 데가 이제 안정성 있고 로우 베타니까 주가가 급등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약세나 약보합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필수 소비자 같은 데가 제가 제 끝에 이게 여기 있는데 그 왼쪽 그림은 경기 관련 소비재 뭐 아마존 같은데 뭐 럭셔리 브랜드 뭐 나이키 이런 거가 포함이 된 데고 자동차도 포함이 돼 있고 오른쪽은 필수 소비재인데 금년 들어서 보면 그 필수 소비재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도 빠지고 밸류에이션도 퍼 기준으로 25배, 30배 육박하던 게 주가가 한 20-30%씩 빠져서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헐시 같은 데가 주가가 한 30% 가까이 고점 대비 빠져서 퍼가 한 20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여기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 펩시 같은 데도 그렇고 헐시 같은 데도 그렇고 뭐 P&G도 뭐 조금 여기보단 떨어지지만 하여간 이런 데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살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좀 눈여겨봤던 분들은 뭐 당장 주가는 모멘텀이 약해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업종 ETF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컨슈머 스테이플 관련된 업종 ETF. 1년 사이 주가를 보면 이제 5월, 그러니까 연초부터 5월까지의 관련한 흐름들이 쫙 좋다가 그 다음부터 좀 하락한 종목들이 또 이게 각각의 종목들의 흐름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좀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때 보면은 정말 AI 열풍이 확 불면서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던 그러한 흐름과 또 반대로 필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또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싼 이렇게 가격에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리스크 on 모드로 갈 때는 이제 방어적인 성격 주식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뭐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통신 서비스도 좀 그렇고 이런 데들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넷플릭스 이야기할 텐데요. 멋지다 연진아, 우리가 세계 3위야. 요게 신문 헤드라인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지에 나왔던 건데 실제 이제 미국에서 헐리우드 작가들이 장기간 데모를 했었죠.
특히 이제 AI가 이제 부상하면서 우리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들 미국 작가협회와 이제 합의를 한 게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 그 누적 시청 글을 공개를 하겠다. 뭐 상당히 근데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성이 더 제고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 그 톱 100 그 넷플릭스 타이틀 중에서 한국 작품이 무려 15개. 와.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진이가 나왔던 그 더 글로리가 이제 3위를 했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 이런 걸 보면 디즈니 주가가 아직도 좀 횡보를 하는데 넷플과 디즈니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진짜 넷플이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25조 원, 30조 원씩 매년 하잖아요. 국내에 뭐 몇천억 원 떨어뜨리지만 근데 결국 이를 통해서 오리지널 IP를 다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두고두고 이제 그거는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넷플릭스가 참 좋은 회사고 전략이 훌륭하다는 걸 보이고 여기 이제 보면 그 국내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비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그런 그 드라마 시리즈는 회당 한 2, 30억 정도씩 최근에 됐거든요. 무빙 같은 데 보면. 왜냐하면 작가들 분들 대우가 올라왔고 이제 주연급 배우들이 수억 씩 갖고 가니까. 네.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톱 100 중에서 15개가 대한민국 그 우리 그 이제 뭐 시리즈고 더 글로리가 3등, 피지컬이 15등, 오. 일타 스캔들이 16등, 그다음에 차정숙 우리 엄정화 저희 씨가 주연한. 예. 네. 집사람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25등.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역시 컨텐츠 강국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도 그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는 넷플릭스가 IP를 다 갖고 가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뭐 그 우리 정부도 관심이 있고 업계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예. 그렇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덕을 많이 보죠. K 콘텐츠 덕을 많이 보니까 앞으로 이제 처음에 아예 제작비를 다 많은 사실 적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회당 몇백억씩 그다음에 전체 시리즈라면 몇천억 단위인데 우리는 이제 회당 올라가도 한 30억을 아직은 넘진 않으니까 가성비가 진짜 되게 좋은 거죠. 공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공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네. 자체가 또 부담이 되는 투자 금액이니까. 예. 사실 앞서서 이제 디즈니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무빙을 시작으로 디즈니도 좀 인기 많은 컨텐츠들이 하나씩 그렇죠. 늘어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디즈니는 뭐 워낙에 그 가입 금액이 많이 뭐 50% 할인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또 K 컨텐츠의 영향을 톡톡히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혹시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넷플릭스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